머니왕 일부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아선입니다. 자, 미장이 조금 이렇게 좀 내리다 보니 우리 또 대응할 수 없는 주말에 맞이하게 되면 왜 괜시리 더 걱정하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 좀 분석을 해봐도 좋겠다 싶어서요. 바로 머니왕 1부의 첫 번째 위원님으로서 맞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걱정은 걱정되지만 이런 경우보다 더 심했던 때가 주식 인생에서 진짜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살펴보면서 종목 대응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잠시 후에는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지는데 SP소프트 상상상 보이고 있네요. 터지는 불꽃 축제 속에서 또 다른 불꽃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좋은정보위원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뭐 할 계획이세요? 오늘 방송해야죠. 방송? 네. 또 뭐 다른 오후에? 네. 오후에 스케줄? 글쎄 오늘은 뭐 제가 오후 스케줄은 아직 잡지 못했고요. 오늘은 제가 좀 단단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따 뭐 좀 본방송도 본방송이지만 무방 끝나고 진짜 아픈 계좌를 가지신 우리 개인 토론을 위해서 제가 정말 좀 열심히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예, 거기다 한번 오후에 한번 제 정리를 불사를 깝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픈 계좌인데 계속해서 시장이 좋아도 아픈데 시장이 나쁘면 더 아플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걱정하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은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물론 아까 화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무방 끝나면 또 이렇게 또 꿀 같은 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주식 전문가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옆집 아저씨로서 토요일날 기분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요. 저도 이제 그 회사 다녀봤거든요. 직장생활을 하고 눈물 겨운 빵도 먹어봤고. 뭐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은 뭐 저보다 물론 연배이신 분도 있겠지만 제 얼굴을 보면 조금 연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 후배분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참 이렇게 편히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픈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나는지 이번 주 내내 제가 물론 밴드에서 뭐 저희 방 실전 매매일지도 제가 써놓고 왔습니다만은 실전 매매일지입니다. 거의가 매일같이 상한가 또는 VI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SP소프트는 두 번에 걸쳐서 상상 이렇게 병원적으로 갔거든요. 과연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잡는 건지 저는 상한가 뭐 여기저기서 상한가 뭐 노래를 부르지만 저는 약간 결이 틀립니다.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제대로 먹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계절에 연결되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단단히 준비한 만큼 특히 많이 아프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을 끝까지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셨다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그 마음 저희도 고스란히 접수받아 보면서 바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위원님 일단 어떻게 좀 밀렸다라고 표현됐던 게 금요일 날 많이 만회가 됐어요. 그죠? 네. 미국 시장 보고 좀 이제 또 많이 겁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974달러 찍고 급락 나왔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얻는 교훈, 내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제는 어땠죠? 파월이 또 뭐였습니까? 또 비둘파적인 뭐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완투리에 들은 얘기입니까? 다만 시점이 문제고. 예, 그래서 파월에 또 환호하다가 또 이제 엔비디아가 내리니까 또 이제 마음이 꿀꿀하시죠. 항상 주식은 이렇게 있잖아요. 모두가 흥분하고 업됐을 때 그때 경계해야 되고 남들이 아니라을 때 좀 우리가 매수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당연히 고공에서 1,000달러에서 봐요. 1,000달러에서 975달러까지 갔다. 그럼 한 2.5% 더 먹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 개인 투자들은 많이 몰려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장이 알려주는 우리한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겁먹을 거 없어요. 자, 시장 전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3월은 제가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2월 21일 날인가? 그때도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 나오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급락 나왔을 때 제가 21일 날 모닝 브리핑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시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한번 차트 잠깐 볼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좀 누를 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봉이에요. 왜 그럴까요? 양양은 패턴 나오고 있거든요.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역시 또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양봉 나왔죠? 그럼 이제 과격하게 좀 시킬 수가 있어요. 시킨다 해서 3월달 양봉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냐?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면 또 밑골이 다를 수 있지만 3월달도 양선이 나올 수 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라든가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2차 전지에서 머티리얼 쪽을 보자. 대표적인 전고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전고체를 비롯해서 CNT 도전제. 한번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이런 것들이 상승 흐름이 좋았고요. 물론 선별적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서도 아주 대장주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것은 제가 이따 좀 후수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그럼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략 후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만약 월요일날 개파라거든. 저는 참 그렇거든요. 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매수하자라고 여러분들 여러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이 한 1.16% 내리고 그래서 만약에 개파라 간다면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종목, 특히 실적과 성장성이 갖춰진 탄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바이오라든가 물론 뭐 반도체는 롱텀으로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로봇 같은 것도 서시 서큘레이션 그 순환의 길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신 있게 또 시장 방향성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뭘 주목해야 할까? 모멘텀 뭐가 있을까? 이 부분 같이 공부해 보면서 다음 주 내다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우리 화선생님도 이제 열심히 준비한 거 맞죠? 주식 방송을 오래 하셔서 진짜 누구나 이 주식 투자에서 로망은 뭘까요? 수익이요. 수익이죠. 근데 95%인데 수익 나기 참 어렵죠. 항상 거기에 딜레마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이제 여러 그 종류가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전화 버시는 분들 3% 5% 막 먹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매매는 제가 패턴 알거든요. 그 어렵게 테마주 급등주 고점에서 추격해서 잘해야 조금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스타일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느긋하게 생업 그다음에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또 이쪽 사이드에서는 내 재테크를 탄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타가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단타도 저는 완전 저점에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점에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VI 또 상한가 계절을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수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남들이 안 볼 때 우리 환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프레시한 종목으로 정말 그렇게 수익 날 때 얼마나 짜릿짜릿한 기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같이 연결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스타주가 탄생하는지 소위 말해서 빅히트 종목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걸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제가 보는 3인방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하선님께님 아까 저기 우리 무방 타이틀에 나왔죠. 종목이 뭐였죠? 아, 우리 조은정보위원님이 첫날부터 공략한 종목. 근데 사실 잘하시네. 룬이 또 첫날부터 공략하셨잖아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이따 제가 많기 커피 한 잔. 아우 감사합니다. 바로 SP소프트. 네, SP소프트입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제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 주식한 지가. 지나가다 다음에 그걸 알아요. 많이 올라온 다음에. 얘가 왜 올랐지? 근데 시장은 우리한테 자꾸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살아난 사인을 드려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어디에 취해 있어서요? 뉴스에 취해 있고, 그놈의 급등 차트에 취해 있고, 그놈의 3% 5%대에 취해 있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한번 말로 홈런 치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그게 SP소프트입니다. 자, 여러분, SP소프트가 왜 갈까요?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봐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반도체 AI는 거대 물결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두세 번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거대 물결, 패러다임 시프트를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역시 선두 기업들은 어디 있냐? 미국이 다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인데 머리도 좀 딸리죠. 그 다음에 자본력도 딸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바로 AI는 이제 어느 쪽으로 안 그랬죠? 챗 GPT가 나온 지가 2년 됐고 지금 아주 급속도로 갈수록 더 빨라져요. 가속도가 붙으면서 지금은 바로 뭘 가요? 멀티모달 시대로 가요. 그것을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오픈 AI입니다. 오픈 AI에서 나온 게 바로 소라예요. 멀티모델.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SP소프트는 어떤 회사냐? KX 지분에서 KINX, 이것도 이제 결국 그 어떤 인프라, 그 인터넷 인프라를 확률 빨리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주목할 게 SPLA, 국내 사업 그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 그 후광 효과라 보면 되겠죠. 마이크로 뭐 윈도우 같은 거 그런 것들. 우리 국내에서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바로 오픈 AI에서 멀티모달 이걸 하는데 이 회사의 관련주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픈 AI의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여기서 하는 게 코파일럿이에요. 이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바로 챗 GPT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멀티모달 네이버 한다 해도 아직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독점 사업권을 갖는가, 이게 바로 기업 내용의 차관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한번 우리 이해를 해보시자고요. 이 오픈 AI는 뭐냐, 이 소라는 건 뭐냐. 여러분께서요, 자, 이게 진짜 저 이거 보고 깜놀해요. 저도 이렇게 바뀌나? 그러면 여러분께서 워딩을 쳐요. 명령으로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야, 눈이 덮여 아름다운 도쿄 도시는 매우 분주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카메라는 변화한 도시 거리를 따라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눈 덮인 날씨를 즐기고 인근 도심에서 쇼핑하는 몇몇 사람들 따라간다. 자꾸 스토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또 화려한 벚꽃, 꽃잎이 눈송이와 함께 바람을 뚫고 있다. 그게 딱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게 나와요. 우와. 원더풀이죠. 그레이트죠. 이거 지금 다 AI가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직접 찍은 거 아니에요? 예? 직접 찍은 이게 사람 거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네. 이거 몰라. 저는 소라만 들었어도 네. 제가 시험들에서 주식에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에서 그냥 수학 거닥개식이 아니고 너무 신기해요. 이게 너무 멋지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어디가 있어? 사람 같아요? 또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너구리들이 노는 것도 나오고 그럼 오픈에 한번 홈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선점 효과가 이렇게 큰 거다. 우리 화사님 그님께서 참 제가 이따 커피 사드린다는 게 이때였거든요. 저는 이것이 공모가가요. 발행가가 이게 이제 IBK 거기 그 스펙 상장한 건데 위에 상장한 건데 10,090원에 정확히. 그때 제가 공방할 때요. 7,800원까지 땡스 아라시예요. 앞으로 패러다임이 됐죠. 그러면서 이때 3일 동안 3년 동안 한 번에 졌죠. 2연상 가면서 163%. 또 우리 이거 놓치지 않죠.
상승 다음에 눌림. 그래서 이것도 한번 4번 이때도 뭐 그냥 부하게 걸리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 계좌에 연결된 상한가 아닐까요? 이것도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대비 우리가 처음 공략했을 때부터는 253%나 올랐어요. 이런 종목 제가 이따가 무반 또 한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로직을 갖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스메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나갈게요. 반도체에서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한미 반도체, HBM, 대장, 그다음에 또 온 디바이스 AI 그걸 하는 거, 소위 디자인 솔루션,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에이지랜드 그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프레시한 종목을 좋아해요. 제가 아침 방송 올 때 목요일 날하고 월요일 아침 하는데 신규 상장주 그래서 우리 앵커님한테 하는 얘기 제가 새로운 종목이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면 공부도 안 하시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규 상장 무조건 안 돼? 많이 내려서 안 되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신규 상장주 하게 되는 말이지 어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새로운 종목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그것도 SP 소프트예요. 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야, 신규 상장이 안 돼? 그게 양분적 법칙은 논리입니다. 공부 안 하시고 그걸 놓쳤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200%가 넘는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그걸 놓쳤으면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코스닥도 역시 새내기예요. 새로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우리가 다 아는 거 말고 야, 반도체에서 이렇게 바뀌어. 예를 들어서 H100에서 H200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노 공정, 그게 지금 3나노에서 1.8 나노까지 가. 그럼 거기서 필요한 장비가 뭘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뭐 EUV를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아주 미세한 그런 흠결까지 다 잡아내는 게 바로 원자 또는 전자 현미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죠. 그걸 하는 회사가 바로 이겁니다. 10만 배율 주사 현미경 SM을 개발하고 세계에서는 5번째, 한국에서 최초예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이라든가 LG 이런 데 210개사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반도체의 숨은 진주, 바로 미세 나노 공정 수요 증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야, 그러면 좀 생소하잖아요. 현미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험실에서 쓰는 현미경 아니고 틀리고요. 장비 쪽이에요. 실험실에서 쓰는 것은 미국의 브루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산업 현장, 특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회사가 하는 거다. 그러면 파크 시스템은 지금 얼마냐? 원자 현미경에서 이것도 제가 정하는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이에요. 그럼 코스닥은 2천억 이하예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 착안한 거죠. 바로 이 장비예요. 우리가 보는 현미경 그것도 틀리죠? 그래서 이게 파크 시스템을 저는 이런 종목을 잘 해봐서 압니다. 이게 2,900% 상승했거든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또 한 번 해서 우리가 뭐 그냥 세 번씩이나 VI 걸려서 단기간에 3일 동안 65%, 긴 시간도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렇게 좋은 시세 흐름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롱텀으로 보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다음에 이제 이것은 지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방 특별히 준비한 게 앞으로 이렇게 남들이 안 보고 뉴스에 안 나올 때 나한테 정말 계좌를 이게 참 살찌게 할 그런 종목들이 뭘까 거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바이오가 요즘 핫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제가 차트는 안 떠있겠지만 어제 금요일 날 했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 60%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HLB 그룹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HBL 그룹에 대해서는 뭐 싹 저는 뭐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진짜 후한 점수를 안 줍니다. 왜냐면은 그 그룹이 여러 좀 그 종목들이 막 그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라이센스 아웃은 뭐냐면 캐시카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라이센스의 아웃이 아니더라도 그 독보적인 기술력에서 국내에서 앞으로 캐시카가 창출할 수 있는 것. 근시일 내에 이 세 종목을 저는 좋게 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참고하세요. 알테오젠 대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 머크사하고 키트로다 SC 제휴주사죠. 그러니까 이제 알트 비퍼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있고 266억 계약을 받았고 계약금은 그다음에 앞으로 5,750억 정도 더 들은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마일스톤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내국캠 바이오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두 종목은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포순제약, 또 포선이라고 돼요. 뭐 SUN이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바로 ADC 이중 이게 약물 이게 뭐 접합제인가 이렇게 돼요. 이중 항체 접합 뭐 정확히 이걸 LCB14인데 유방에서 중국 3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라이센스와 모으면 되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인발색, 큐르스에서 하는 거죠. 이게 혈액암의 일종인 그 림프종 이걸 가지고 임상 이상을 발표했는데 물론 그때 저는 이게 뭐죠? 재료가 나오면서 내렸지만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봅니다. 완전 관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적용률 그러니까 뭐냐면 반응하는 것이 뭐 그 완전 관해는 아니더라도 치료가 되는 것들이 한 뭐 7, 80% 되는 거고 8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걔는 67%예요. 그럼 70% 아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식약처에서 이미 임상 이상이 나왔는데 이거 신약 허가 안 해줄까요? 저는 그런 로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약도 보셔야 되고요. 사실 알테오젠 우리 화선앵커님 600%의 사나이 만든 게 알테오젠은 알테오젠 기억나죠? 여의도 주식방에서 이때에서 이제 기억나요. 누르면서 가고 있고 네. 이게 신고가 경신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내국캠 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때 이제 큐르셈인데 이것은 제가 이따가 한번 또 관심 있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진짜 반도체 쪽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지금 대장 종목들의 활약이 눈부셨잖아요, 이번 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런 이슈들 계속 참고하면서 저희는 더 투자 아이디어 업그레이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죠. 위원님, 좋은 종목 많았어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패러다임, 왜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종목까지 설명드렸다면,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정말 수익을 극대화해서 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오랜 시간 지나서 물론 운 좀 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 뭐라고 할까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바로 승부낼 수 있는 게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는 건지 그 황금 맥점 여러분께서는 그때 아마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 어떻게 포착하는지 빨리빨리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EA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다소 생소한 종목이지만 이 회사는 XR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4만 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2만 원대 이하로 빠지죠. 본질 가치별 가격의 괴리가 오죠. 자, 음봉 다음에 이 거래가 바닥을 만들면서 거래가 바닥을 만든 건 뭐냐면 이미 여기서 위에서 매도하고 손절 사람 다 손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매수해서 3일 동안 50% 정도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 주만 나온 거예요. 아까 주보 보셨겠지만 뭐 코스닥, 코스피 양선이지만 뭐 이렇게 막 많이 흔들림도 있었고 밑거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별로 양보도 크지 않았잖아요. 그 지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두 번째, 이것은 꼭 우리가 공부할 패턴이에요. 바로 금양입니다. 우리 화선앵커님. 네. 이거 양양음 맨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파이브. 고맙습니다. 예. 상위 5%분들, 상위 5%라면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좋아한다는 바로 금양입니다. 이것도 이 포착에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36%나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라는 게 또 한 번 나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게 음선이 5개짜리예요. 이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전혀 이렇게 관심들 안 두시죠? 하여튼 어찌보면은 저도 방송 출연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늘의 이슈 종목 그거 안 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왜? 이미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이미 지난 거 복귀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세를 줄 때 이때는 안 나와요. 자, 여러분 퀄리타스 반도체가 음선 5개 나올 때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내렸는지 내일 관심권이 두라는 거 방송 보셨나요? 안 나와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이렇게 맥점에서 26% 올랐다. 이때 또 매수하시면 깝깝한 거죠. 그게 뭐냐면 뉴스 나오고 이제 패보고 이미 들어가는 것은 항상 뉴스 따라는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HBS 대장이죠.
한미 반도체도 보실래요? 음선 7개짜리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물론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다 여러분들 인식해야 인기 영화 보고 이해하기 쉽고 손에 쓱쓱 나오고 그런다고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좀 외롭지만 여러분께 계좌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볼 때 이 황금 맥주 노란색이네요. 이때부터 상승이라고 최근 께 잡은 것도 양양음 이때부터 23%나 오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닉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좀 커스가 잘 안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역전된 마찰되면 도지 한 16%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쉘 그 패드를 만드는 그 회사죠. 좀 이제 안전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센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전고체가 핫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전고체 관련주라고 분류도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이 회사가 과거에 그 LFP 배터리 있잖아요. 테슬라에 이미 엑스레이 장비 쪽 납품한 그 이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고체 관련주라 장비 쪽 부각돼서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는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 기술적인 자리는, 이 맥점은 저를 가져가 주세요, 사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놓칠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갭상승 때 매수해서 운 좀 좀 상승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계좌를 생각하시려거든 저점 매수를 하시자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동일 고무벨트가 무슨 고무벨트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이것도 이제 양양음 패턴에서 한 건데 좀 누르다가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AI하고 VR 뭐 결합한다고 해서 기술력이 얼마나 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린 다음에 모멘텀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국캠 바이오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말 기가 막힌 맥점 포착을 했죠. 이것도 뭐 그냥 완벽한 상황 50원인가 모자라는 뭐 상한가에 가깝죠. 그래서 또 이것 또한 25%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에이직랜드가 있죠. 에이직랜드도 이런 것도 가만 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 보면서 늘 느끼는 소외가 그거예요. 이게 매수 구간인데 이미 뉴스 나고 많이 올랐다니까 대표로 초전도체 같은 거 또는 어떤 테마주 그 아슬아슬한 매매하면서 이걸 팽개치고 달아나십니다. 얼마 오를 종목을? 배 오를 종목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노란색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 났다고 그러니까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는데 수익날 종목을 버리고 다녔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이 흐름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이것도 제가 밴드 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제작진. 왜냐면은 이때 제가 다른 종목들이 다 VI 급등 나왔는데 이때 제가 밴드에다가 덜 오른 에이지랜드 지속 관심을 두십시오. 라고 해서 밴드만 여기서 잘 활용해도 그 다음날 15%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까지 20% 가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밴드도 활용하시는 방법이다. 이 종목 보니까 또 브랜드 생각나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엊그제 제가 공방했을 때인데 이 사피엔 반도체가 있어요. 이거 뭐 DDI 그런 회사인데 디스플레이. 이것도 보실래요? 음봉 많이 나오고 이것도 5만 원, 한 6만 원 가까이 된 종목이 3만 원대 떨어지니까 역제는 도지 상한가에서 이틀 동안 46%나 올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하. 뭐죠? 일단 뉴스에 많이 안 나오고 내가 손에 안 나갔던 그런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황금 맥점을 전략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시고 공부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픈 계좌 얼마든지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아요. 이렇게 종목들 하나하나 굉장히 스피드 있게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심화 시간 이어가 보시죠.
심화 시간 이어갑니다. 자, 눈물 젖은 빵 경험으로 굉장한 절치부심 하에 결국에는 황금 맥점이라는 또 성공 길까지 오시게 된 조은정 부위원님. 지금도 이 시간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많이 아팠어요. 지금 제가 지나서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어떤 그 관점이라고 해요. 그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를 거예요. 근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고요. 저는 뭐 인기 영합보다는 주식 뭐 때문에 하시죠? 본질이 뭐죠? 저는 하여튼 수익 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수익을, 그리고 성공 투자하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 참, 그 손실라 그러면 뭐 계좌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가 조금 뭐 거북한다 하더라도 저는 인기 영합하는 그 인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제가 참 감사한 게 그 어렵고 힘들고 아슬아슬한 매매를 하다가 제대로 수익도 안 나면서 계좌가 좀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다 이제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 수익 나시려면 패러다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본질 가치를 파악하시고, 세 번째 거기서 맥점을 공략하시라.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맥점 아니면 내가 산 가격에서 내리면 속이 상하잖아요. 엔비디아가 나빠서 위에 사신 분들 지금 고생하실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 맥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황금 맥점을 잡는지, 만약 첫 번째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다 뭐 제가 무방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최저점에 잡아서 한 뭐 600% 넘는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은 좀 이따 보고, 두 번째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HLB 테라피틱스예요. 사실 저는 이 종목 공략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LB 그룹 중에서 공략을 안 하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공략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술적인 자리는 이때가 잡아서 이것도 142%나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 됐고 저점에 선점한 게 반도체에서 바로 가온칩스가 되겠습니다. 가온칩스도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가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어김없이 뉴스 나오고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은 꼭 이렇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포모 신도림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이 맥점 맞으면 됩니다.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지금 이게 제가 확대가 안 됐지만 잡아가지고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가온칩스는 제가 상장도 좋아하거든요. 이때부터 600% 올랐지만 그건 뭐 오래된 거니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해서 600%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한두 달 된 거 운 좋게 올라와서 몇백 프로 났다는 거 저는 그렇게 뭐 영향있게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최근 것만 보시더라도 이 마디마디 보세요. 양양음.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쉬워요. 양양음 패턴 나오고 여기서도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음선 다음에 딱 십자 노란색에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온칩스가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신성 ST가 있습니다. 신성 ST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도 확대, 신성 델타 특가의 자회사인데 이렇게 양음 패턴 나오면서 뭐 시간은 좀 지났지만 급등에만 나와줬고요. 최근 것만 하더라도 양양음 패턴. 그래서 슈팅이 나와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부부 반도체.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 그 관련주죠? 이것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정하게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겨라. 잡주는 아니고요. 첫째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저 반도체 패러다임이야? 그럼 어부부 반도체가 어떤 회사지? 제가 기업 설명 안 할게요. 그러면 내용 되죠? 그럼 파란색 숫자 음선. 이게 대표적 아까 음선 5개짜리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김없이 뭐가 나와요? 우리 화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과매도관.
우리 공부했잖아요. 수익 나기 좋은 네. 날에서.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손들이 안 나가요. 그럼 어느 때 나가냐? 자, 슈팅 나고 많이 배우시죠?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산병. 이럴 때 이미 남들 100% 수익 났을 때 여기서는 고생 들어가는 거죠. 한번 제가 팁을 알려드렸어요. 네, 신성 델타테크 20배거가 나온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것은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면 최초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치고 방송에서 여의도 주식왕, 그 다음에 또 아침 좋은 정보 방송에서 좋은 정보의 공방, 그 다음에 또 2시반 황금 100점 방송에서 마디마디 해가지고 20배거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언제 매수했냐? 최근께는 또 이때 황금 100점에서 양념 패턴, 양음 패턴, 또 눌림에서 최근 것만 도 6번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고, 이때는 제가 여러분께 여기 노란 톡이 아니죠. 밴드라든가 방송에서도 이때는 매도시라라고 했는데 대응 잘했어요. 믿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예, 이것은 우리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매매 기술이다.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도 가만 보세요. 오래 시간이 지나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뜨끈뜨끈한 거. 최근에 바로 2월 달입니다. 2월 초부터 이렇게 마디마디 포착이 돼서 한 13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다. 아까 이제 한매반도체를 공부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흥국화재가 있습니다. 흥국화재 같은 건 또 한번 공부하실래요? 이것도 그때 이제 장중 제가 공개 방송을 했을 때인데 이평선이 밀집돼가지고 양양원 패턴. 아까 우리가 했은, 근데 바로 도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상한가 보면서 계단씩 95%까지 올라갔다. 이런 종목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막 뉴스 뭐 테마 그런 거 안 하셔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마무시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 내용 설명 안 드릴게요. 바로 SP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이 SP소프트는 바로 이럴 때에서 이거 정말 한 번 더블 하기도 힘든데 더블 이상 또 지금 또 한 번, 2번씩이나 해서 큰 수익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보람을 느끼고 함께 하신 분들 자긍심을 느낄 거예요. 무방에서 이따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죠. 레이크 머티리얼도 바로 어떤 거죠? 예, 바로 이렇게 이게 3스타라는 거예요. 도제에서 그냥 61%나 오른 그런 흐름을 보였네요. 에이직 랜드 한번 이제 AS 아까 보셨죠? 다 나갔으니까 에이직 랜드, 가온 칩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무방에서 다시 한번 시간상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코셈도 바로 지난주에요. 이때 해가지고 30% 수익이 났잖아요. 30% 상승 났잖아요. 이게 찍은가요? 이런 거 저쯤에서 잡아서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이것은 무방에서 지금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관심 종목은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큐르셀입니다. 이 종목을 왜 지금 기술적인 맥점이고 어떤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인지 이것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큐로셀 궁금하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럼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큐로셀 가격 전략만 이야기 나눠주시는 거냐? 그건 아니죠. 네. 자, 터지는 불꽃 축제 좋은 종목들 어떻게 또 발굴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진짜 거의 매일같이 너무나 좋은 게요. 상한가 또는 VI 다시 한번 저점에 잡으세요. 특히 SP소프트 같은 건 2번씩이나 그냥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함께 하실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면서 제가 뭐 후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계좌 아프시고 그 오금절인 매매하면서 많이 아프신 분들 제가 확실히 그 아픈 계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매매 기술이라 할까 그런 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무방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만큼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11시 20분부터 스타트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동해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머니왕 1부 이재상 위원님과 이어가겠습니다. 핫한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과 둘러볼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이재상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바쁘지만요. 지난주만 해도 또 굉장히 또 핫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은 연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가성비 측면에서 종목별 대응 그리고 종목의 선정을 해서 거기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자, 앵커님. 네.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간 때문이야. 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 때문이야. CF. 네. 차두리. 차두리가 생각나시죠? 네. 간 때문이야 하면 이제 차두리가 생각나는데 지난주에 바로 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HLB. 네, 드디어 이제 HLB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기 위한 드디어 상승 구간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HLB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움직임을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숱하게 말씀드렸던 드디어 또 알테오젠이 또 나왔죠. 지금 전국에서는 제2의 알테오젠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간때무니아가 드디어 제2의 알테오젠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생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 그 원리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주가는 지금 강한 상승세를 여기서 나타냈던 이 구간에서 다시 거래가 줄면서 상승하는 구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런 어떤 주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료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주가가 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19만 8천 원의 고점을 가지고 있다. 20만 원의 어떤 저항을 받았지만 우리가 MSCI 편입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상승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뉴스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거요. 네, 우리가 항상 거래량만 보고 대응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성공하는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급등한 이후에 지금 2달째 거래가 줄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3월 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대신 지금 이제 지난 2월 달보다 거래가 한 절반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거래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피크점을 만들어서 아마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형성이 돼야 이제 매도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B인데요. HLB가 지금 이제 포착된 이후에 뭐 149%나 올라왔는데 자, 지난주에 여기 이 시간에 바로 이제 공식 추천주인데 바로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 종목을 바로 제2의 알테오젠이다라고 명예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2의 알테오젠을 찾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게 제2의 알테오젠이 될지는 몰랐었죠. 근데 이제 바로 이런 2주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대량 매수가 형성되면서 외국인들이 무려 하루에 1144억이라는 어떤 그런 초강력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가격이요. 네, 98,900원. 자, 어제 고점이 98,900원인데 그렇다면 10만 원이니까 매도가 나갔나?
그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종목에 대한 월봉을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이 바로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AB의 주봉인데요. 자, 지난주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래가 줄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어제 바로 초급등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적중은 했고 이 종목이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 종목의 진정한 그런 이슈가 되는 그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 중요한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 뉴스 때문에 지금까지 기대감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년도에 이 종목이 10배를 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바닥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3만 원대인데 지금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200%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과연 얼마까지 갈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개 방송에서 또 드리는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서 아마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간암 1차에 대한 리보세라립이 왜 부각이 되고 있냐면은 기존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간암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 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위장관 장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FDA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AB와 더불어서 HAB 제약이 나왔죠. 자, HAB 제약은 그 리보세라립을 국내 판권을 얻게 되는 그런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AB 제약도 지금 굉장히 N자형 흐름을 제대로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HAB의 급등세에 맞춰서 HAB 제약도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 미국의 FDA 승인이 나는 순간 이 HAB 제약은 국내 판권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니까 아마 6월 달 정도면 승인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 승인이 들어간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AB 제약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죠. 이게 바로 이제 주봉 차트인데 거래가 얼마나 줄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착을 할 때 이거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HAB와 HAB 제약, HAB 테라피티스, HAB 글로벌까지 전부 다 HAB 그룹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이 바로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HAB 테라피티스는 조금은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HAB 테라피티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신경 영양성 각막염 신약에 대한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은 이제 결핵 치료제라든지 아토피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등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HAB 테라피티스는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HAB와 HAB 제약이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는 순간 자, HAB 테라피티스도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큰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박스권을 왜 유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뭘 봐야 되냐?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죠. 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시점, 그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는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도 않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이러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이 구간은 이미 HAB가 왜 HAB 그룹주들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야말로 다시 신고점을 다음 주에 돌파할 수 있는 HAB 관련주 중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HAB 테라피티스가 이제 신경영양성 각막염에 관련된 그 신약에 대해서 지금 3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판권을 다른 데다가 팔아서 알테오젠처럼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자, 주봉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고 거래들이 많이 줄어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거래 대비해서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한 금액들, 여기서 매수한 물량들이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목요일날 급등세가 나타났고 어제도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네, 거래가 좀 늘었죠.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대비해서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대전환 시대에 따라서 이 초연결 지능화되어 있는 그런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AI 탑재된 기계들, 뭐 이런 기기들이 서로 어떤 상황을 맞춰서 연결이 자동이 되는데 이런 연결이 자동화되는 그런 스마트 홈이라든지 커넥트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상에서 나오는 이 엣지용 AI라는 거죠. 엣지용 AI 반도체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텔에서 주도하는 CXL의 그런 컨소시엄의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한 IP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죠. 자, 이 종목도 자 우리가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일단 무섭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회사가 하락을 한다고 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게 탄력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전반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이게 주봉을 봤을 때 이게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됐고 그리고 거래도 좀 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5주 라인을 갖다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자, 오늘 이제 간밤에 끝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한 5%까지 빠졌었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5% 빠지면 이게 끝나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작년에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로봇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굉장히 순항하면서 많이 올라갔었고요. 반도체도 뭐 작년부터 올라왔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흐름상 봤을 때,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먼 시점부터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주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주봉상 5주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젠벡스 링크입니다. 자, 이 회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업체죠. 포니 AI. 이 회사가 자율주행 4단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해라든지 베이징 이런 데서 지금 이미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3천만 킬로미터 동안에 운행을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젠벡스 링크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 단계에는 여러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자율주행 단계에 있을 때 이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회사, 포니 AI라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움시티 그리고 사우디 일대에 벌써 이미 계약이 들어가서 올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쪽에서도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지금 자율주행 단계를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포니 AI라는 이 회사는 우리가 시가총액 지금 추정치가 지금 110조 원 정도를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110조 원짜리 회사와 젠벡스 링크가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하면은 젠벡스 링크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주봉도 보여드리겠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물대의 압박을 안 맞는다는 거, 그게 이 종목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포착된 이후에 벌써 이제 43%나 올라왔지만 중요한 거는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는 5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지금 경고 종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뭐 단일가나 정지로 단일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속도가 느린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받고도 계속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주봉상에서 봐야겠죠. 자, 주봉상에서 다음 주에 이 종목이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보시고서 한번 예상치를 한번 맞춰보시죠. 자, 지금 3주 연속 거래가 많이 줄었죠. 자, 이 종목이 이렇게 3주 연속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거래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거래가 굉장히 극도로 줄은 이런 거래량을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양봉을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7주 연속 거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7주 동안에 한 번만 음봉이 나오고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월봉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시청자분들께서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이 최근에 우리가 당뇨라든지 비만 인구, 그러니까 당뇨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뭐 비만 인구가 뭐 전 세계에서 몇 억대 그런 비만 인구를 분포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레라든지 노보노 디스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한국 BNC가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이 프로앱텍이라는 회사랑 MOU를 어느 정도 맺었고 그리고 이 프로앱텍에다가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 회사가 그만큼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기술 가치 이거를 갖다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면서도 또 지분까지 투자했다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비만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 차트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 지금 어제 종가가 6,220원인데 과거에 팬데믹 때 코로나 치료제 때 당시에 최고점이 무려 67,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딱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이 바닥 기준으로 하면은 20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분의 1 토막에서 10분의 1 토막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팬데믹 때 이 종목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보유한 종목이 한 10분의 1 정도 상승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그만큼 저항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상 보면은 이제 월봉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주봉상 보면은 계속 하염없이 흐르다가 바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 최고점이 6만 원이고 지금 현재가 6천 원이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100% 올라가더라도 매물의 압박을 안 받는다. 최고점에 대해서 최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바로 요 정도 라인, 뭐 8만 원 정도는 8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일단 기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니캐스트입니다. 뭐 오늘 엔비디아가 새벽에 끝나는 엔비디아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5% 정도 밀렸고, 뭐 AMD가 한 1%대 밀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밀리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밀렸는데, 자, 우리가 인공지능 AI가 여기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AI가 작년부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시작 구간이고 로봇도 시작 구간이고 2차 전지, 우리가 2차 전지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 뭐 1년 이상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단계, 이 단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자, 유니캐스트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캐스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유니캐스트도 월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끊임없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그런 펀더멘탈적인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실적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이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네. 사실 이 꼬리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서 하락을 한다고 했다면 여기서 벌써 이미 흘러서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은 왜 이렇게 흔들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기업 합병 분할을 하면서 이 종목이 이제 분할되면서 저렇게 내려왔고 합병되면서 그 이후에 이전 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는 안 되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격이 다 좁혀졌기 때문에 자, 이평선을 한번 볼까요? 이평선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네, 5일선, 10일선, 21선이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갈 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유념할 때 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고영과 거의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이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다가 흔들다가 이렇게 뻗어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고영인데 얘도 거의 유사한 흐름인데 다만 고영보다는 지금 기간적이 좀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자, 지지난주에 거래가 이렇게 줄면서 그죠? 거래가 극도로 줄면서 음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이 이제 양음양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순간 얘는 일단 하락 출발을 할 거고 하락 출발하면서도 지지되는 모습을 보면은 얘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니캐스트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 대량 거래 이후에 지금 거래가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레이디언트. 자, 새로운 종목이 나왔죠. 자, 이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이제 과거에 인터파크인데 그럼 여행사 아니냐? 자,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자회사가 바로 바이오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회사가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이제 세계 최대의 암 환자 유래하는 오가노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오가노이드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인공장기라든지 유사한 장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과거에는 세포를 갖다가 키울 때 이제 샬렛 이런 배양 접시에서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3차원적인 그런 세포 구조에 하이드로젤 안에서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사한 장기까지 만드는데 어떻게 쓰이겠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독성 실험을 하거나 할 때 동물 실험을 할 때 동물 실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사실 인체에서 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동물 실험에서 안 나타나지만 그 인체에서 또 그런 독성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유사 장기를 만들었을 때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독성들을 갖다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오가노이드라는 게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의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어제죠. 어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서도 뭔가 대량 거래가 실렸어요. 물론 이때는 오가노이드라는 그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달 동안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지금부터 올라오는 이 지금 장대 양봉 그리고 어제 종가로 봐서는 이런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면 본격적인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거에 인터파크 때부터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온 종목이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주봉을 보시면은, 자, 주봉을 보니까 이제
확인하기 아시겠죠? 자, 이제 과거에 이렇게 12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실리고 그리고 한 거의 2달 동안에 횡보 구간을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 자, 이 구간은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 원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행기 원리 올라가는 그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최초로 제가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밴드에다가 드렸는데요. 최근에 드렸던 이제 엔비디아, AMD 전부 다 급등해서 올라갔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는 좀 빠졌지만 특히 코인베이스 곱하기 2. 자, 코인베이스는 코인 거래소죠.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베이스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버리지 이 2에 대한 ETF를 사서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방송에도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런 굉장히 그 해외 주식주에서도 핫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제가 밴드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무료 방송에서도 그런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접시 치킨 3마리를 드릴 건데요. 연일 알테오젠이 급등하고 있어서 제가 커피도 추가로 10잔을 더 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3마리의 기회 또한 있고 사실 미장에서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여러분 움직임 보셨어요? 저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미 정보를 많이 언급해 주셨던 덕분에 흐름 예측하셨을 수 있었던 분들은 예측이 되셨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종목들 좀 더 분석하러 떠나봅니다. 자, 잠시 좀 다음 주 시장 살짝만 짚어볼게요. 위원님, 어떤 부분 포인트 잡고 있는 게 좋을까요?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되고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 구간에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왔고 엔비디아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연일 상승했고 최근 들어서 갭 상승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5%의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보면은 이게 과연 고점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미국 시장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정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월가의 전문가가 한국이 저평가가 아니고 미국이 고평가다 이런 내용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그닥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월 달에도 약간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에 좀 조정을 가지고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가 또 종목별 대응을 잘해보는 전략,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 한번 저희 빠르게 훑어볼게요. 먼저 알테오젠인데 이거 끌고 가요? 끌고 가셔야죠. 예.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이번 주에도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9만 8천 원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20만 원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 종목의 분봉상 흐름을 계속해서 역추적을 해보면 빠지다가 올리고 빠지다가 올리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 봤고요. 이어서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HLB가 금요일 날 놀랬는데 추가적인 파동 나올까요? 네, 어제 홈페이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HLB에 대해서 수익 감사하다고 후기가 몇백 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HLB가 지금 제2의 알테오젠으로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주간 공개 방송에서도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해드렸는데
바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98,000원이죠. 알테오젠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198,000원. 그러니까 그런 구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움직인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HLB가 과연 끝난 게임이냐? HLB는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승인의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의 계약이 성사되면은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해서 안 갈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면은 HLB는 아마 미국 FDA 승인 전까지는 어떤 리스크는 훨씬 적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PBM 처방약 이게 뭐냐면 이제 급여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에 대한 내용들을 유통을 갖다 처방 관리해주는 그런 대행 업체인데 여기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FDA 승인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 결정의 가능성을 많이 높였다라는 평가로 어제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PBM 시장에서 20% 차지하는 옵텀 RX랑 서브유 RX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보세라립이랑 캄넬리 주마까지 목록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허가가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HLB가 2019년도에 10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 목표가와 그 상승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대응법 이제 더 궁금해집니다. 미리 잡으셨던 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신규 공약주 들어봅니다. 위원님 이번에도 제약바이오로 갑니까? 네, 바이오 하면 이바이오죠? 그렇죠. 네, 바이오 하면 이바이오인데요. 자, 오늘 추천주도 바이오입니다. 예. 뭐 지난주에 제가 HLB를 추천을 드렸더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추천하냐고 또 그런 댓글도 나왔어요. 근데 어제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죠. 자, 지금 한국 BNC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 대비 한 20분의 1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10분의 1 정도 복구한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6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6,200원인데 이 회사가 이제 더말 필러라든지 미용 성형에 대한 의료기기 그리고 시술용 의료기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프로앱텍과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GLP-1 작용제라는 거, 이거 PAT201이라는 그런 개발이라든지 상용화에 대해서 권리를 같이 확보했고 그래서 지분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보면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월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아마 이런 종목들이 아마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2021년도 9월 달에 67,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량들의 어떤 매물대는 굉장히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1차적인 목표나 2차적인 목표 그리고 3차 목표까지도 공개 방송에서 드릴 텐데요. 지금 구간은 굉장히 낮은 저점 구간이다. 그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구간에서 바닥주가 급등할 수 있는 원리들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자, 어떤 가격 전략 좋을까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어서 무방 이야기 나눠보죠. 자, 제2의 알테오젠 적중, 제3의 알테오젠이 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제2, 제3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네. 종목일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AS를 가장 많이 해드린 종목이 알테오젠.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알테오젠이죠. 제가 거꾸로 리뷰를 해보니까 거의 아마 생방송에서만 거의 20번 가까이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만큼 알테오젠이 급등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HLB가 사실은 포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만 제2의 알테오젠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HLB가 급등 양상을 나타냈죠. 사실은 지금 제3의 알테오젠 그리고 제4의 알테오젠까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 우리가 뭐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반도체의 흐름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다시 또 쉬는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런 바이오주의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갖춘 그런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HLB처럼 이미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제3의 알테오젠, 제4의 알테오젠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그런 알테오젠 시리즈들, 그리고 바이오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바이오가 드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꼭 오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목적 관점이 아니라 이 바이오가 픽한 바이오 종목은 왜 더 주목해야 하는가? 이미 입증이 됐죠. 알테오젠을 통해서요. 잠시 후 제3, 제2, 나는 제1부터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괜찮습니다.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입니다.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머니양 2부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